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는 어떠한 권리들은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돼서 소멸이 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매수된 뒤 인수가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해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 저당권 및 담보가등기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물건들을 용인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보시면은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세권은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권리인데 이런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 말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립 요건을 갖춘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던 항상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은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그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가압류라고 하는 권리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압류. 동그라미 3번의 근저당권, 동그라미 4번의 저당권, 동그라미 5번의 담보가등기, 6번의 경매 개시결정 개입등기, 마지막 7번으로 전세권. 다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분 요구를 했을 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권리가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를 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순위로 들어온 권리들은 바로 낙찰자한테 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라고 하는 표현은 낙찰자한테 그 권리가 승계가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권리를 또 안아서 낙찰을 받으신다라고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권리가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권리를 후순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후순위로 들어온 권리들은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류재산 공매물권을 입찰하실 때는 인수되는 권리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 관계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바로 말소 기준 권리만 찾아내게 되시면은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로 구별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말소 기준 권리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2021년 1월 달에 이전가등기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지역권이 설정됐고, 2023년 3월 달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이렇게 등기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 아까 전에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권리들 중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사례 1번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는 2021년 1월 달에 설정된 이전가등기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첫 번째 있는 이전가등기는 가장 먼저 설정됐긴 했지만 말소 기준 권리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설정되어 있는 지역권은 아까 전에 그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의 한 가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역권도 아니었죠? 그러면 세 번째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아까 전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 중 한 가지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 1번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는 그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가 다 소멸되는 거다. 사례 1번의 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근저당권부터 소멸되니까 근저당권 소멸, 그 밑에 있는 전세권 소멸, 그 밑에 있는 가등기 가처분은 전부 다 소멸하겠지만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이전 가등기와 지역권은 매수인한테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사례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사례 2번에서는 바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뭐가 말소 기준 권리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가압류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가압류, 그 밑에 있는 근저당권, 임차인 압류는 전부 다 소멸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가처분과 임차인은 매수인한테 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임차인 보이시죠? 가압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저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저 밑에 있는 임차인 보이시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 저런 임차인들을 후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례 3번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바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담보가등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가압류, 근저당권 두 개는 전부 다 소멸하게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지상권과 환매 등기는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 등본 권리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참 쉽죠? 항상 압류재산 구매물권의 권리분석하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실 때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과 바로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요령을 설명드려 보면은, 이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울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제부에는 보통 그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 있는 게 표제부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게 되어 있고, 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라고 하면은 순위 번호에 의해서 그 선후를 결정하시면 되고, 서로 다른 구라고 하면은 저수 번호를 의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실 때는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 별구에서는 조수 번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동순 별적 이렇게도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압류재산 구매물권에 대한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압류재산 구매물건이 나왔던 사례인데요. 감정가가 4억 정도 나왔던 물건이고, 대지 지분이 9.8평, 건물 실평수가 12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이번에 낙찰이 됐죠. 약 감정가보다 6천만 원 저감된 금액에 낙찰을 받은 사례인데요. 일단 어떤 물건인가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의 전철 1호선 녹천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서는 입지 요건이 양호한 물건이었었죠. 이번에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재산 명세서를 보실 때는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공매 공고일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 요구의 종계일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공매 재산의 이용 및 점유율 현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입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한번 봐보시면은 해당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과 그 다음에 배분 요구를 신청한 그런 채권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배우셨던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요령을 그대로 대입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하시면 된다. 그럼 등기일자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등기일자들 중에서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 중에 등기자 가장 빠른 권리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003년 3월 7일 날 설정된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없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당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바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에 대한 권리는 없는 물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었던 물건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3억 4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잘 낙찰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은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빌라가 구매로 나왔던 사례예요. 감정가가 4억 5,200만 원 정도 나왔던 물건이고, 재산에 대한 종류는 압류재산. 대지 지분은 10평, 건물 실평수가 18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이번에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네요. 자, 그때 당시 낙찰받은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은 어떤 물건이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세대 빌라는 지하층의 다세대 빌라가 구매로 나온 사례인데요. 막상 현재 한번 가보시면은 이 언더백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보상으로는 지하층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1층 구조로 사용하고 있었던 다세대 빌라다.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봐보면은 이수역과 내방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지함으로 인해서 입지적인 요건은 괜찮은 물건이 구매로 나왔던 사례죠. 그럼 물건만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권리분석에 문제가 있으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그 권리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구매재산 명세서 같이 한번 살펴봤더니 구매 권고일과 배분 요구 중기일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 현황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샤너 한번 봐보면은 요령은 다 똑같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자 가장 빠른 권리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바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죠? 바로 2015년 1월 8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가 전부 다 소멸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 바로 뭐였었냐면은 바로 점유관계 현황 한번 봐봤더니 본권은 임차인 없는 것으로 참조사됐지만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차 내역은 별도로 제한 의무를 요한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입신고일자를 한번 봐봤더니 2015년 2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월 8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임차인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시겠죠. 여러분이 낙찰 받으실 때는 권리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압류재산 구매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 찾는 요령만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물건 정도는 여러분들도 두려움 없이 이처럼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